안녕하세요. 사업여행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에 메가쇼에 참여했거든요. 그 국내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메가쇼라는 전시회가 유명하잖아요. 1년에 4번 정도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일산 킨텍스에서 있는 메가쇼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땠는지, 어떤 제품으로 참여를 했는지, 비용은 얼마나 썼는지, 또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좀 전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오픈 채팅방에 와주시고 많은 정보 교류해 주시는 분들 정말 다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좀 많은 참여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가지고 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익을 항상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뭐 돈만 벌려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돈을 벌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차원에서 모든 정보를 다 오픈을 하는 겁니다. 뭐 숨길 것도 없어요. 이거 오픈한다고 나한테 뭐 안 좋은 거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그래서 제가 참여했던 게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던 메가쇼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나왔었죠. 왜 참여했냐면 사실 이런 거를 옛날에 대학교 때 대학 입시 박람회라든지 이렇게 홍보대사 통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진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C7 커피, 코코넛 커피를 런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제조사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줘가지고 좀 준비해서 나가게 된 거였죠. 사실은 해외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를 많이 가거든요. 그런 목적이 해외 바이어를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 전시회는 사실은 그런 어떤 바이어들이 많이 오는 전시회보다는 그런 어떤 전시회는 일부 있긴 하죠. 뭐 푸드페어 같은 거, 약간 수입 박람회 조금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좀 뭔가 약간 장터, 시장,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보고를 하면서 제가 이제 메가쇼가 적합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했던 건데, 1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뭐 카페쇼는 뭐 12만 명이 방문하지만, 이때 저희가 놓쳤었어요. 카페쇼는 이제 못 갔던 거고, 그리고 이게 좀 더 저렴하기도 했고, 당시에 제가 돈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카페쇼는 제가 잘 몰랐어요. 현장에서 판매가 되고 이런 거를. 그래서 메가쇼는 근데 현장에서 판매도 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거고, 부스비도 좀 저렴하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요거에 어떤 초점을 맞춰서 보고를 했고, 가자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리고 이 수입 박람회 쪽도 있고, 뭐 서울푸드도 있고, 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쪽이 좀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가쇼에서 제가 재미를 좀 더 봤다 그러면 전체 다 나가자고 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랬던 거였고,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여기 좀 봐주시면 되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면은 이게 외국인 담당자도 왔고 여기 뒤에 제가 있고 저희 직원 그다음에 친구들은 얼굴 가렸고요. 이분이 우리 연예인 사강 씨예요. 옆에 이제 산양류 홍보해 주신다고 이제 왔었고 인기 많았습니다. 되게 친절하시고 지금도 제가 좋아하고 응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진도 같이 찍고 저희는 이런 어떤 부스에서 했었고 우리 부스가 사실은 가장 좀 잘 됐다라고 많이 말씀들 해주셨어요. 정확하게 어떤 수치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현장 분위기나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는 것들로는 상당히 좀 흥행을 했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근데 이제 시식 물량이 많이 나갔죠. 그리고 우리 애들이 정말 그때 열심히 했던 게 코코넛 커피 이렇게 막 해가지고 판매하고 눈물 가격 파괴 정말 좀 열심히 해줬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감사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와가지고 실어가고 이런 사진들도 좀 남아있네요. 그래서 이제 메가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더 드려보면은 긍정적으로는 고객들한테 좀 상품을 알린다. 오프라인을 통해서 알리기 때문에 직접 얘기해가지고 어떻냐, 맛이 어떻습니까? 어떤 점을 좀 더 보완할까요? 어떤 점이 안 좋은가요? 이런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또 현장 판매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재고가 좀 쌓여 있다 그러면 회전을 좀 높일 수 있다던가 아니면 이벤트라든지 단골 확보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뭐 이벤트를 할 시 뭐 샘플 증정 이런 거 하기에는 좋아요. 그런 것들은. 근데 안 좋은 게요. 좀 이게 이구동성으로 많이 얘기를 했던 건데 500원도 안 들고 오는 고객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메가쇼에 상품이 정말 좋은 게 있으면 나도 사야지라고 하는 고객들도 있는데 500원도 안 들고 와요. 그리고 약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자랑만 합니다. 뭔가 이제 여자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 앞에서 계속 뭐 내가 이제 커피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데 내가 뭐 이제 이거 아는데 뭐 이런 얘기만 한 30분씩 하면서 막 못 잡아두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못하게. 그래 놓고서 한 개도 안 사요. 시식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진짜로 뭔가
시식을 통해 가지고 이벤트를 한다던가 이런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뭔가 부스비 이상의 효과를 보겠다라고 오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500원도 안 들고 오는 고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저희가 커피 시식을 한 7,000장 이상 했어요. 7,000장 이상. 이게 어림잡아서입니다. 왜냐면 그 안에 있던 편의점에 있던 거 저희가 다 샀고요. 다이소마다 매일 들어가가지고 50잔씩 있는 거 수십 개씩을 샀어요. 그 전시하는 기간 내내. 그런데 그걸 다 쓰고도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커피 판매는 그거에 비해서 1000pieces 정도거든요. 이거 작은 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던 거죠. 그걸로. 그리고 뭐 B2B 연결은 문의는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저것 뭐 하고 문의했던 사람 뭐 끝나고 연락할게요 이런 분들은 많았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연결은 좀 잘 안 됐었고 오히려 어떤 분들이 좀 많았었냐면 다른 전시회에서 온 분들 여기서 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전시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 말고도 한 수십 개가 더 있는데 그런 전시회에서 온 분들이 그냥 그거 홍보하러 온 분들은 오히려 좀 많았었고 그 다음에 다른 업체 사장님들과의 매칭되는 건 좀 있었어요. 그냥 그 안에 부스들이 많잖아요. 한 몇백 개 되니까 그런 어떤 업체 사장님들과의 어떤 연결돼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사장님 한 분하고는 나트랑 출장도 같이 가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물론 뭐 결과는 안 좋았지만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마지막 날에는 서로 물건을 교환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두 개 제공해주는 대신 가격 맞춰가지고 건강기능식품하고 바꿔요. 뭐 오리고기하고 바꿔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어떤 재미들이 있었고 뭐 그래서 이게 근데 너무 컸어요. 저는 사실은 이 어떤 전시를 통해 가지고 단순히 이벤트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좀 많이 팔고 싶었거든요. 진짜 현장에서 좀 많이 팔고 재고회전도 시키고 싶었는데 이거에 비해서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안 받고 온 분들도 많고 아예 살 의지가 없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어떤 부스에서는 아 좀 사세요. 막 사세요.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막 그래서 막 이렇게 구매력이 좋았다라고는 제가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판매를 잘하는 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식할 수 없는 제품인데 뭐 칫솔 같은 거 시식할 수 없잖아요. 샘플은 하나 꺼내놓을 수 있어도 그리고 가격대가 좀 저렴하거나 그러면서 뭔가 이제 들고 다니는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더 팔렸던 것 같아요. 칫솔이나 생활용품 같은 거, 가방 이런 거 조그만 거 그런 것들은 좀 팔리는 수요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희처럼 시식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면 이제 시식 물량 때문에 이게 오히려 막 더 역전되는 이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시식만 하러 오는 고객이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시식 안 하는 제품에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수도 있다. 전략을 잘 짜지 않으면 비용적으로 타격이 있고 참여할 거라면 얼리버드로 반드시 참여를 해라. 이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꼬였네요. 잠깐만요. 이게 나 할 줄 몰라. 잠깐만요. 이렇게 할게요. 이게 그게 있습니다. 그 보면 여기 메가시 부스비 쳐도 나오지만 이 금액이 260만 원에다가 부가세 포함하면 286만 원 정도거든요. 각 금액이. 그리고 잠깐만요. 그쵸. 286만 원 정도인데 그리고 인건비가 제가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떤 직원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또 따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 정도가 들었고 카드 단말기 비용이 한 12만 원. 왜 현장에서 결제해야 되니까 또 숙소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49만 원 정도 더 들고 그 다음에 지원금을 좀 이 제조사로부터 받아가지고 한 195만 원 됐고 또 이 직원들을 발대식 한다고 10만 3,800원, 아오자이 9만 원, 태극기 이렇게 해서 다 해서 하면은 식비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면은 한 700만 원 넘게 든 것 같아요. 700만 원 넘게 들었다. 부스비까지 해서 700만 원 좀 넘게 들었고 근데 좀 약간 지원받은 게 있기 때문에 한 500만 원대 정도가 이제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만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뭐 돈을 벌겠다라는 마음가짐이었다 그러면 좀 그게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떤 비용 구조 같은 것들은 좀 해보면 되는 거고 저는 그때 이제 부스 안에 책상 같은 거 대여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KDRS라고 당시에 업체 메가쇼에서 소개해줬던 공식 업체 통해 갖고 했는데 잘했어요. 좀 만족스러웠습니다. 여기는 나머지들 뭐 비용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막 7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은 그 상품을 운영하면서 못 쓸 돈은 아니거든요. 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할 만은 하죠. 근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고려를 한 다음에 내가 하는 것과 나 여기서 한 2,000개 팔려고 그랬는데
시식만 해가네? 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전략을 잘 짜시고 가급적 할 거면 얼리버드를 하셔라. 그리고 어떤 메가쇼뿐만 아니라 다른 카페쇼들이나 다른 어떤 전시회들도 다 얼리버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런 어떤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는 이제 유통이 아니라 파트너 회사에게 넘기고 소싱하는 회사로 많이 좀 바뀔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상품 회전을 많이 시킬 수 있는 파트너사를 성장시키고 함께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 거다. 재구매를 많이 할 수 있게 이제 할 수 있는 구조로 많이 갈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셔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저희가 팔고 있는 제품들을 네이버 최저가 이하로 여기 팔 수 있는 링크가 또 여기 올려져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참고해 주셔서 한번 시식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데도 이용해 주셔도 되고, 또 다른 어떤 사업적 이야기라든지 궁금하신 점들 다양하게 소통하면서 함께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또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